자,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뭐 여자 외모를 볼 때 그 성형을 한 여자분들 어떻게 보시나요? 근데 요즘에 뭐 성형이 워낙에 많으니까 성형한 것 자체가 사실 뭐 문제가 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. 뭐 남자도 성형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성형을 해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전 찬성이에요. 요즘에는 뭐 한두 군데 이 성형하는 게 예산 일은 아니잖아요. 그만큼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형이 비일비재하고 성형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성형은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습니다. 월등하게 많죠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성형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이정민이님 스폰서 후원 여자가 감사합니다. 많아요. 전 아직 뭐 얼굴에 칼을 대본 적이 없어요. 한 번도.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자체가 싫어요. 그냥 뭐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별로 얼굴에 딱히 뭐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 크게 안 가져가지고 옛날에는 좀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난 외모를 많이 내려놓고 살다 보니까 살면서 뭔가 내가 컴플렉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받아야 돼요. 그래서 여자분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해. 보통 이제 쌍꺼풀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요. 뭐 쌍꺼풀에다가 코는 기본적으로 하잖아요. 그래서 뭐 그 자체가 문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.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성형을 진짜 많이 하신 분들, 완전히 뭐 그 렛민 수준으로 완전히 뭐 재탄생하신 분들. 근데 아무리 성형을 요즘에 티 안 나게 한다고 해도 티가 나요. 네, 아무리 요즘에 성형 기술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티 납니다. 왜냐하면 동양인은 동양인 특유의 그 고유효과 어울림이 있단 말이에요. 그건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없어요.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. 꼭 뭔가 튀어나와야 그게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그 자연스러움이 있는데 그게 뭔가 좀 안 맞아요. 그러면 성형한 게 맞아요. 이거는. 그리고 성형을 좀 많이 했다 여자가 정말 많이 했다 그러면 저는 좀 좋은 여자분일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요.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성형 많이 하면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생각할 수 있는데 성형은 적당히 하는 건 좋아요. 근데 중독까지 가면 안 돼. 중독. 이게 여자한테도 안 좋아요. 자, 그럼 왜 성형을 많이 한 여자를 남자가 골라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형을 많이 한 사람은 얼굴이 좀 부자연스러워요. 네, 부자연스러워. 그게 좀 약간 비호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런 경우에 있어요. 당사자는 뭔가 만족하는데 상대방이 봤을 경우에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약간 사이보그처럼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성형을 너무 많이 하면 얼굴이 진짜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웃을 때나 아니면 말을 할 때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해요. 이게. 그리고 좀 이제 흉터 같은 것도 좀 있고. 그래서 뭔가 말을 하거나 이제 행동할 때 표정을 지을 때 좀 뭔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짓는 그런 표정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저는 성형한 분들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. 그러니까 성형을 막 너무 많이 한 사람. 여러분도 그렇잖아요. 성형을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렇잖아요. 남자 입장에서. 제가 얘기하시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형한 사람이 다 나쁘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. 성형을 해도 됩니다. 자기가 원하면 자기의 컴플렉스를 뭔가 바꿔나가려면 해도 돼. 근데
제가 말하는 거는 좀 중독까지 가신 분들, 성형 중독까지 가신 분들, 성형을 너무 자주 하는 분들, 예,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런 분들. 뭐 쌍수나 코, 뭐 요즘에 다 하잖아요. 그 정도는 괜찮아요. 그 정도는.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여자분들도.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. 우리나라가 쌍꺼풀이나 코는 전 세계 최강이에요. 예, 예, 최강입니다. 그리고 내가 서울을 가봤는데 서울 가보면 약간 눈매가 다 비슷한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. 눈매가. 예, 약간 마스크 쓰면요 누군지 못 알아봐. 서울 시내에서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. 누군지 못 알아본다니까. 비슷하게 생겨가지고. 아마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. 서울에 사시는 분들. 자기 여친인 줄 알고 아는 척 했다가 딴 여자인 줄 알고. 진짜 이게 서울 가면 그런 게 있다니까. 서울 가면 눈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. 그래서 여자가 이제 눈썹 가리고 마스크 쓰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. 자, 두 번째 한번 얘기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가 사실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성형을 많이 한 사람은 예, 모은 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. 이게 중요해. 성형이라는 건 남자들도 함부로 하기 힘든 게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. 돈이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보통 여자분들 성형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여러 군데 다 건드렸어요. 수천만 원 깨졌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성형이라는 게 한번 이제 맛을 들이면 이제 성형이 한번 하면 영원히 가지 않거든요. 완전 영구적으로 가지 못해. 그럼 처지고 이제 부작용도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또 하는 거야. 다시 이제 처진 거 다시 올리고 해야 되니까. 코도 한 번 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내려가고 하잖아요. 그러면 다시 또 올리러 가. 그런 경우 있거든요, 여러분. 몇 년 주기로.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저렇게 성형에 돈을 많이 쓰면 집이 잘 살지 않는 이상은 돈이 없어요. 예, 돈이 없습니다. 성형수술 하려고 마통을 좁은 사례도 있습니다. 그러면 성형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뭐냐?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.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. 뭐 직업 다 달라요. 근데 일반적인 여자라고 치면, 일반적인 보통의 어떤 소득을 버는 여자라고 치면 별로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. 그럼 왜 모은 돈이 없을까? 왜 모은 돈이 없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성형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, 자, 이렇게 됩니다. 성형을 하는 동안 직장을 자주 그만뒀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자분들이 건드리기 얼굴, 뭐 눈이나 뭐 코나 아니 뭐 입이나 이런 건드리죠. 그러면 이 성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변하는 게 아니라 성형하고 이제 붓기 오르고 다 빼고 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. 그러면 이제 맨얼굴로 못 다닙니다. 못 다녀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마스크를 쓴다거나 얼굴 가려야 돼. 집 밖으로 못 나가.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. 일을 못 하겠죠. 아니,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. 내가 성형수술 한다고 한 달 동안 출근 못 할 것 같아 회사에 봐주는 거 있습니까? 나가라고 하죠. 그럼 내가 성형수술을 많이 했다는 거는 회사를 중간에 그만뒀다 공백기가 있다는 얘기죠. 아니,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. 얼굴에 붓기가 있고 완전 시커멓게 멍들었어. 그 상태에서 어떻게 출근합니까? 여러분, 코 같은 것도 엄청 부어요. 코 가려야 돼. 수술하면. 어떻게 가? 눈 같은 거 건드리면 눈 딩딩 부어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눈 겨우 뜬단 말이에요. 그 붓기 빠지는 데만 한 4주에서 5일 걸린단 말이야. 자리 잡는 데는 두세 달 걸리고 흉터도 남겠죠. 그럼 그동안은 회사를 못 다니겠죠. 일을 못 하겠지. 여러분, 성형수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하루아침에 바로 있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게 아니라니까. 시술이랑 수술이랑 다르다니까요. 우리는 성형수술이잖아요.
수술. 거기다 맨 사이에다 살이 찢어가지고 넣는 건데, 그러면 아프고 아무것도 못해요, 여러분. 양악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달이 아니라 반년이야, 반년. 말도 못해, 말도. 생각해봐. 성형하고 나면 아플 거 아니야. 이제 마취 다 풀려가지고 아플 거 아니에요. 눈도 제대로 못 뜨고, 숨도 제대로 못 쉬고, 턱 같은 거 움직이면 말도 아프단 말이에요. 그럼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냐?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. 특히 여자분이 하는 일은 보통 이제 내가 이제 사무직과 서비스업, 사람들과 대면한 일이에요.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고 말을 해야 되는 일이야. 근데 말하기도 힘들고 사람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해요. 그럼 일을 못 하겠죠. 그 비염 수술도 성형 수술이 아니잖아요. 미용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관지 하는 건 안에 하는 거고, 성형 수술은 겉으로 하는 거잖아요. 겉으로. 어떤 수술이든 간에 하루아침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그런 수술은 잘 없어요. 성형 수술은. 생살이 찢어가지고 올리고 절개하고 거기다가 뭐 실리콘 같은 거 받고 하는 건데, 생각해봐. 그 관리가 중요하거든요. 성형수술은.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. 성형수술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 이제 휴식이나 관리, 먹는 것도 중요해요. 성형수술 하고 나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. 왜냐하면 이 얼굴 근육 움직일 때마다 그 살을 찢고 이제 수술했던 부분이 자꾸 통증이 올 거 아니에요. 얼굴 표정도 마음대로 못 지어. 그리고 여러 군데 건드렸으면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. 눈만 깜빡깜빡거리고. 죽밖에 못 먹어, 죽밖에. 그럼 일할 수 없어요, 여러분. 이거 어떻게 일합니까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형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내가 경제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. 돈은 돈대로 쓰고.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죠? 그 30대 성형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. 그럼 이 사람은 돈이 많을 수가 없는 거야. 취직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.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퍼즐이 딱딱딱딱 맞춰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전 여자분들이 오히려 성형을 많이 했다는 것을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성형을 적당히 하는 건 좋아. 적당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중독돼가지고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게 오히려 상대방한테 뭔가 비호감 줄 수 있고, 오히려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일을 못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니까. 전 여자분들이 성형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위만 있으면 좋겠고, 너무 많은데 손을 대가지고 부작용 때문에 시달린다거나 많은 돈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